자, 고3 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금 시간이 4시 38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 지금 아직 한창 시험을 보고 있는 중이겠죠? 오늘 해설 총평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도 문제를 지금 최대한 빨리 풀어봤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선생님이 또 고등부 수업이 있어가지고 일단 오늘 최대한 영상을 다 찍어서 올리려고 노력을 해볼 건데, 일단 선생님 결론적으로 풀어봤을 때 작년 6월 모평이나 수능보다 공통수학 부분은 약간 쉬운 느낌이었어요. 15번이 조금 어려웠는데 나머지 그 수열 킬러 문항도 사라졌고, 그 다음에 이제 21번, 22번 이쪽 주관식 라인이 되게 쉬워가지고 공통수능은 작년보다 좀 쉽지 않았나. 근데 이제 미적분 같은 경우는 이제 28번부터 30번까지 사실 쉽지 않았어요. 계산도 좀 복잡하고, 특히 30번 같은 경우는 계산이 되게 많았고, 그 다음에 28번 같은 유형은 신유형이라 접근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서, 근데 이제 29번은 등비급수 우리 많이 보던 유형이라 최상위권 같은 경우는 잘 풀었을 것 같아서, 사실 1컷을 예상을 해보자면은 우리 고3 학생들만 만약에 시험을 보는 뭐 3월 모의고사나 5월 모의고사 뭐 이런 모의고사라고 치면은 80점대 초반 뭐 81, 82 뭐 이 정도에서 형성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재수생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재수생이 들어온 거를 감안을 하면은 84점은 좀 약한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88점까지 갈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80 한 5점, 6점 뭐 이 정도 라인에 형성이 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제 등급컷이 나와봐야 이제 그건 아는 얘기고, 그래서 한 15번, 그 다음에 28번, 30번 정도가 이제 킬러 문항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들에서 이제 실수 없이 얼마나 잘 풀었느냐, 뭐 그 정도 느낌으로 6월 모의고사는 정리를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4점짜리 문항들만 한번 정리를 쭉 해보실 텐데요. 자, 먼저 9번 문항부터 한 번씩 보실게요. 9번 문항은 뭐 우리 여러분들 뭐 되게 많이 본 유형이야. fx 2차 함수고, 이렇게 아래끝과 윗끝이 절대값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짝수창만 2배 하셔가지고 적분을 해주면 되는 상황이니까, 자, 좌변부터 우리 정리를 해볼게. 자, 짝수창만 정리해서 2배를 할게요. 자, 그럼 요 fx에다 요거 꽂아가지고 짝수창만 정리하시면요. 자, 2창만 살아남겠네. ax제곱 플러스 1x제곱. 나머지 3창하고 1창은 적분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지? 자, 그래서 요거랑, 자, 마찬가지. 자, 우변은 36에, 자, 2배. 자, 0부터 3까지. 자, fx에도 마찬가지 2창만. 되시겠죠?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양변에 2까지 나눠서 정리를 하시면요. 자, 요거 적분하시면 3분의, 자, a 플러스 1에, 자, 3의 3승이고 2는 이미 죽였어. 자, 요거 2 죽였으니까 18에 마찬가지 요거 적분하시면 3분의, 자, 3의 3승이니까, 자, 그러면 요거 3 죽으니까 9의 a 플러스 1이, 요거 3 하나 죽으면 27이 돼서, 자, 그럼 이제 a 플러스 1이 3으로, 자, 그래서 a는 이 값 바로 결정이 되시겠죠? 되죠? 자, 그 다음 넘어가셔서 10번 문항으로 가볼게요. 자, 10번 문항은 로그 함수와 로그 함수가 만나서 생기는 교점을 A, 그 다음에 X축과 만나는 점들을 각각 BC라고 했을 때, 자, 삼각형 ABC가 정삼각형이래. 자, 이때 스몰 a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자, 일단 간단하게 로그 방정식 푸셔서, 자, ABC점 찾으면 문제가 어렵지 않게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두 로그 함수가 만나는 점이니까, 자, 진수끼리 같으려면 X는 0이어야 되고요. 그쵸? 자, y값은 아무데나 꽂으시면 로그 a의 3으로, 자, y축의 점일 거고요. 그럼 a가 1보다 큰 상황이니까 얘는 이제 양의 실수값을 가질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자, b점은, 자, x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자, x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네. 자, c점도 마찬가지, x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2,0으로.
자, 그럼 요거 B하고 C가 Y축 대칭인 상황이 되니까 그냥 간단하게 정삼각형 1대1의 루트 3으로 해결이 되시겠네요. 자, B가 자, 마이너스 2에 있고, 자, A가 자, 로그 A 3에 있으면은, 자, 요거 지금 정삼각형이 되는 상황이 돼서, 자, 요 길이가 지금 2면요, 요 길이는 2루트 3이 돼서, 자, 그럼 A 값 바로 지수로고 정의를 읽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A에, 자, 2루트 3승이, 자, 3이고요. 자, 그럼 A는, 자, 3에, 자, 2루트 3승분의 1이 되겠다. 자, 유리화 해주시면, 자, 3의 6분의 루트 3승으로 A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답은 1번이 됩니다. 그쵸? 여기까지 되시겠죠? 자, 그 다음, 자, 11번 문항 가보시면요. 자, T가 0에서 출발해서, T가 0일 때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다. 문항이 조금 잘못됐네요. 오타 같은데, 잠시만요. 자, 다시. 자, 11번. 자, T가 0일 때, 자, 출발해서,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다. 자, 이때 시각 T에서의 위치를 3차 함수로 줬어. 자, 그럼 이제 이 위치가 3차 함수로 표현을 해보시면 요거 인수분해 되니까, 자, 3차 함수 그래프를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t-1을 자, 이중근으로 갖는 자, 이런 위치 그래프야. 자, 그럼 이때 요 3차 함수 그래프가 그려지니까 여러분들 뭐 간단하게 기억, 니은, 디귿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여기 위치 그래프. 자, 위치 그래프가 -1과 자, 1에서 x축과 맞나? 자, 이때 기억부터 자, t가 1일 때 p의 위치는 자, t가 1일 때 p의 위치는 0이죠. 1,0을 지나니까 틀렸고요. 자, t가 1일 때 p의 속도는, 자, 속도는 위치의 도함수니까, 자, 접선의 기울기고, 자, 미분계수 0이니까, 자, 속도는 0이다 참이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p가 운동 방향이 바뀌는, 자,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자, 그러면 속도의 부호가 어디서 바뀌어? 출발하고 나서 이 t가 1에서 바뀌죠. 감소하다가 증가하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어 속도의 부호가. 자, 그럼 이때 P의 가속도를 물어봤으니까 자, 우리 속도 구해놓고 볼게요. 자, 이 자리가 지금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자, 속도는 자, 최고책에서 3인데 안으로 밀게요. 그럼 3t 플러스 1 그 다음에 t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속도 그래프 가질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1은요. 요 속도 그래프에서 미분에서 1 집어넣은 값이니까 자, 얘 죽이고 1 집어넣으면 되죠? 얼마 나와? 4로 나와. 그치? 자, 따라서 가속도는 4이다까지 참이 돼서 자, 옳은 것은 5번. 자,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되시겠죠? 자, 12번 문항 가볼게요. 자, 이번 6월 모의고사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요 수열 원래 고난도 킬러 문항 자리에 있던 문항이 자, 12번에 들어와서 되게 쉽게 나왔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요 12번 문항을 풀어보니까 너무 깜짝 놀라는 게 우리 이번 주, 그러니까 주말에 실전 모의고사 풀어봤던 문제하고 거의 똑같죠? 상황이 완전히 똑같아. 그때는 역추적 상황이었고, 이번엔 순방향의 추적 상황이고, 근데 문제가 훨씬 더 간단하게 나왔으니까 다들 잘 푸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수열 AN에 대해서 자, A4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 상황도 똑같죠? 자, A1과 A3이 같을 때 자, 지금 수열은 둘 중에 하나야. 자, AN 플러스 1은 자, AN 마이너스 3이거나 아니면 AN 플러스 1은 2AN이거나 즉 수열이 진행해 나갈 때 등차 수열로 진행을 하거나 등비 수열로 진행을 하거나 선택을 하시오죠. 자, 그러면 우리 A4의 최대값을 구하면 되니까 우리 지난주에 했듯이 요 네 가지 경우 나눠서 자, 그러면 자, 점화식을 얘를 1번, 얘를 2번이라고 해보면 자, 지금 결국에는 이때 포커스는 요 A1과 자, A3의 값의 비교니까 일단 요 1번이 2번이 진행이 되는 거는 해보나마나 안 되는 건 아시겠죠? 지금 1번이 2번이 진행이 된다는 얘기는 자, A에서 출발해서
a-3, a-6까지 가기 때문에 두 개 같을 수가 없어, 그치? 요거는 불가능.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1번하고 2번으로 간 경우 자, 그럼 a-3 자, 2번 가면 2배에서 2a-6이야. 자, 그럼 요거 두 개 같아야 되니까 a가 얼마 나오니? 자, a가 6이 나오고요, 그죠? 자, a가 6이면은 12-6이니까 a3도 6이야, 그치? 자, 그러면 이때 두 가지 상황이 펼쳐지겠죠? 자, 요거 1번 상황으로 가면 a4가 3이고요. 자, 2번 상황으로 가면 2배니까 12가 돼서 일단 둘 중에는 얘가 커. 우리 최대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2번, 1번으로 가볼게. 자, a. 자, 그러면 2a. 자, 2a-3. 자, 이때는 a 값이 3이 나와서 a3도 3인데 사실 이건 뭐 해볼 필요가 없죠. 아까 상황보다 더 작은 상황이니까 우리는 A4의 최대값이 목표야.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자, 이제 둘 다 2번 상황으로 갔을 때 자, A, 2A, 4A. 그럼 요거 두 개 같으려면 A는 무조건 0이어야 되고요. 뭐 이거 가봤자 의미가 없죠. 1번 상황으로 가면 -3, 2번으로 가면 여전히 0이니까 그대로 12가 최대값이 돼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되시겠죠? 요거는 우리 주말에 했던 거 똑같은 상황이니까 다들 잘 푸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12번 이렇게 보시고 자, 13번. 자, 그림과 같이 2차 함수하고 자, 지금 직선하고 Y축으로 둘러싸인 영역 A, B, C 뭐 이렇게 잡았어. 자, X는 K까지. 자, 이때 A의 넓이와 C의 넓이 합이 B의 넓이와 같다. 요거 작년 수능에도 출제가 됐던 영역이야, 그치? 똑같아.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요 A, B, C의 넓이를 직접 구하는 상황이 아니잖아. 지금 그림을 보시면 A하고 C의 넓이의 합이 지금 B의 넓이의 합과 같다는 얘기는 뭘 적분했을 때 0부터 K까지 한 번에 적분을 했을 때 자, 2차 함수에서 직선을 뺀 거, 즉 fx에서 3이 아니라 여기 K죠. 자, fx 빼기 자, 3분의 x-3분의 2. 자, 요거를 전체를 적분을 했을 때 자, 0이 된다. 되시겠죠? 자, 이제는 이거 뭐 각각을 적분해서 구하시는 고3 학생들 없을 거야. 자, 그러면 우리 fx 잘 대입하셔가지고 정리해볼까요? 자, fx가 지금 3x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2니까 자, 이거 대입해서 정리하시면요 0부터 k까지 자, 3x 제곱 자, 요거 두 개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3분의 22x 자, 상수항이 2에다가 3분의 2 더해지니까 3분의 8이겠네요. 되시죠? 자, 그러면 요거 적분해서 k 값 구하시오니까 적분해서 k 바로 꽂을까요? 자, k 3승 자, 2분의 1 내려오니까 3분의 11k 제곱 자, 3분의 8k 자, k 0 될 수 없으니까 자, k 하나 죽이고 3 곱해서 정리할게. 그럼 3k 제곱 마이너스 11k 자, 플러스 8이 돼서요. 자, 이거 인수분해 하시면 1, 3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이고요. 자, 그럼 k 마이너스 1, 3k 마이너스 8인데 k는 3분의 8이겠죠. 이 k가 1이 될 수 없는 거는 이제 요거 절편 보시면 되는데 지금 2차 함수가 요 인수분해 하시면 1, 3에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돼서 요 절편이 지금 3분의 1과 자, 2로 구해지니까 k는 2보다는 커야 되는 상황이야, 그치? 자, 그래서 k 값 3분의 8이 돼서 자, 정답은 4번으로 여기까지 되시겠죠? 여기 13번이었고 14번 문항은 이제 삼각함수 활용의 도형 문항인데 자, 이런 거 주어진 조건 정리하셔가지고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는가 결국은 둘 중에 하나야.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자, 그래서 조건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AB의 길이가 2루트 7로 주어졌어. 자, 요 길이 2루트 7. 자, 그 다음에 BC의 중점이 P고요. 자, BC를 5대1로 내분한 점을 Q라고 하재. 자, 그럼 요걸 미지수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자, 5대1이니까 전체 5개 한 개잖아. 그럼 요 길이를 A. 자, 그러면 요 중점이라 그랬으니까 2A. 전체 길이 우리가 6A로 잡을 거야. 자, 그럼 요 정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3A. 자, 그러면 요 중점 만족하고 5대1 내분점까지 만족하는 상황으로 우리가 미지수를 잡아준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AQ의 길이를 3루트 2로 줬어. 자, 요 길이가 3루트 2. 자, 그 다음에 삼각형 QAP. 자, 삼각형 QAP를 우리가 알파라고 해볼까요? 자, 이거 사인 알파. 자, 그 다음에 삼각형 APQ. 요 베타라고 해볼게. 베타. 자, 그러면 요 사인 법칙, 요 한 삼각형 안에서 우리 사인의 b는, 우리 사인 법칙이 뭐야? 비례식이잖아. 어떤 비례식이야? 사인 값의 b는 마주보는 변의 길이의 b와 같다. 자, 그래서 얘가 뭘 준 거야? 자, 사인 알파 대, 그럼 마주보는 변의 길이 2a 대, 자, 사인 베타, 마주보는 변의 길이 3루트 2다. 요 a 값 주기 위한 거네요. 그쵸? 자, 그러면, 자, 3, 3 죽여주고, 자, 2a가 2가 돼서, 자, a는 1로. 자, 그럼 사인 법칙에 의해서 이제 a 값이 찾아지셨으면, 뭐 문제가 거의 끝났어. 도형 되게 쉽게 나와가지고, 자, 마무리 지어볼게. 자, a가 1이면 이제 길이들이 다 주어졌을 때, 자, 지금 A, B, C 큰 삼각형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래. 자, 그럼 큰 삼각형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단 요런 각 하나 찾아보면 되겠다. 그치? 지금 삼각형 A, B, C는 세 변의 길이가 모두 주어진 상황이야. 자, A 값이 1이니까 자, 지금 요 밑변의 길이 5로 주어졌어. 자, 그러면 자, 코사인 법칙으로 자, 코사인 세타 값 읽어볼게요. 자, 분모는 자, 2배에 자, 5 곱하기 2루트 7, 10루트 7에 자, 분자는 자, 2루트 7의 제곱, 4, 7에 28에 5의 제곱, 25에 자, 마주보는 변 3루트 2의 제곱하면 9, 2, 18. 자, 그러면 정리할게요. 자, 20 루트 7에 자, 분자는 53에서 18 빼니까 얼마니? 35인가요? 그죠? 자, 그럼 요거 약분하셔가지고, 자, 4분의, 자, 루트 7까지 죽여줄게. 자, 그럼 4분의 루트 7로. 되시죠? 자, 그럼 사인 법칙 써야 되니까, 자, 사인 세타까지 구해놓고 가자. 그럼 4분의 3이겠죠? 그치? 자, 그러면, 마무리. 자,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사인 값을 하나 구해놨으니까, 요 AC의 길이 하나 찾아주면 되겠다. 그치? 자, 그럼 이제 AC의 길이 찾기 위해서 요 큰 삼각형에서 자, 코사인 법칙 쓰시면 되겠죠. 밑변의 길이 6이니까.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래서 자, 1제곱은 자, 2루트 7의 제곱 28. 자, 6의 제곱 36. 마이너스 2배에 자, 12루트 7에 자, 코사인 세타가 4분의 루트 7. 되시죠? 자, 그럼 이제 64 마이너스, 자, 4 죽여주면은 3이고요. 자, 6, 7에 42가 돼서, 자, L 제곱이 22네요. 그쵸? 자, 마무리 할게요. 자, 따라서, 자, 사인 법칙. 자, 2R은, 자, 사인 세타분의, 자, 4분의 3분의, 자, 마주보는 변의 길이 루트 22고요. 자, 그러면 요거 2 내려와서 요렇게 정리하시면, 자, 3분의 2루트 22가 자,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이 되겠다. 그지? 자, 따라서 넓이 구하시오니까 자, 파이 R 제곱 하셔서 자, R 제곱 하시면 9분의 자, 4 곱하기 22니까 자, 88파이. 답은 2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14번 문제였고요. 자, 15번 문항은 이번에 공통수능 객관식 문항 중에선 제일 어려웠는데, 자, 지금 문제 한번 보실게. 얘는 일단 미분계수의 어떤 개념이, 특히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에 대한 개념이 좀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비교적 뭐 수월하게 접근을 할 수 있었을 것 같고, 그게 조금 잘못되어 있으신 분들은 되게 문제 풀기가 쉽진 않았을 것 같아.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시면, 자, 미분계수 F'0은 6이다 조건을 하나 주고,
자, 그 다음에 gx를 자, 뿔마이를 경계로 해서 함수를 나눠놨죠. 자, 이때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k값하고 f2분의 1 값을 구하시오야. 자, 그래서 조건을 첫 번째부터 한번 해석을 해보시면, 자, 가조건은 자,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자, gx의 무슨 미분계수야? 우미분계수. 이 우미분계수 값이 항상 존재한대. 항상 존재하고 그 다음에 그 값이 항상 0 이하가 돼야 된대. 그러니까 우미분계수 값이 항상 존재하는데 그 값이 항상 0 이하가 돼야 된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얘를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 자, 일단 gx의 도함수 해석을 하기 위해서 일단 미분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g'x는 자, 위에 거는 f'x, 자, 밑에 거는 마이너스 f'x. 자, 요거는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 자, 얘는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 자, 요렇게 해놓을게. 자, 그러면 일단 요 두 번째 조건부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 자, 지금 g'x가 도함수가 지금 f'으로 결정이 돼. f'x는 2차 함수야. 자, 보세요. 자, 근데 이 f'x 값이 1 주변에서 부호가 달라져. 마이너스 1 주변에서도 부호가 달라집니다. 그쵸? 자, 근데 봐봐. 지금 f'x는 2차 함수잖아. 그럼 만약에 2차 함수가 1 주변에서 함수값이 이렇게 양의 실수를 갖는다고 해봐. 그러면 1보다 큰 쪽은 그대로 그려지지만 1보다 작은 쪽은 얘가 x축 대칭해서 이렇게 그려지지. 그러면 뭐의 모순이 생겨? 이 부분이 0 이하가 된다의 모순이 생겨. 그치? 즉 g'x는 우미분계수가 항상 존재해서 걔가 항상 0 이하가 되려면 이 도함수 그래프가 2차 함수 그래프가 항상 밑에 쪽에 있어야 된단 말이야. 즉 다시 얘기하면 1에서의 함수값이 양의 실수나 음의 실수가 되면 이 경계에 의해서 도함수의 부호가 달라지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는 양의 실수, 하나는 음의 실수로 확정이 돼버리죠. 이해돼?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래프가 이런 상황이 돼야 돼. 도함수 값이 이 경계에서 0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한쪽은 음수로 확정, 한쪽은 대칭 이동시켜서 음수가 되는 이런 상황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f'0의 값을 지금 양의 실수 6이라고 줬기 때문에 얘는 그래프 모양이 어떤 모양이 되냐면 도함수가 이런 모양이 돼 있어야 돼. 돼? 자, 그래서 이 f'x가 지금 뿔마이를 근으로 갖는 요런 2차 함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요 대칭축의 꼭지점의 함수값이 6이 되는, 그쵸? 그래서 일단 요 두 번째 조건을 잘 해석하셔가지고 이 도함수를 2차 함수 y축 대칭인 함수를 일단 찾아낼 수 있는가야?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일단 a 값까지 구해놓고 가볼게요. 자, 지금 f'0은 자, 마이너스 a인데 요게 6이 돼야 되니까 자, a는 마이너스 6으로 확정이야.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래서 자, f'x가 이렇게 돼서 g'x는 지금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양쪽 사이드는 f'x 그대로고 요 가운데 부분은 대칭 이동을 해서 0, 마이너스 6을 지나는 요 그래프가 이제 g'x 그래프가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되십니까? 그러면 이제 우미분계수 값이 존재하면서 지금 그 값이 항상 0 이하인 0 이하인 지금 도함수 모양을 만들어냈죠.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두 번째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봐봐. 자, 지금 원래 f'x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가 fx 개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원래 그래프는 지금 요 위볼인 그래프니까 마이너스 1일 때 극소를 갖고 1일 때 극대를 갖는 그래프야. 여기까지 되지. 그러면
x 그래프가 이런 모양일 거란 말이야. 3차 함수가. 여기까지 되시죠? 그리고 요 3차 함수는 뭐 f'x 부정적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로 표현이 가능한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 6에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자,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6이고요. 그럼 요 fx는 지금 부정적분 하셔가지고 자, 마이너스 2x 3승 플러스 6x 자, 플러스 c까지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상황이야.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요 fx에 대해서 요 멘트를 잘 한번 이해를 해볼게. 자, 우미분계수가 항상 존재를 해야 되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지금 우리 양쪽 요 마이너스 1과 1 주변에서 지금 양 사이드는 이 fx 그래프를 우리가 k만큼 들어 올린 거야. 그치? 그럼 뭐 k가 양의 실수일 수도 있고 음의 실수도 있지만 어쨌건 간에 뭐 k를 그냥 간단하게 양수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래프가 들어 올려질 거라고. 요렇게 여기서도 요렇게. 요게 이제 fx 플러스 k 그래프야. 그치? 그 다음에 요 안에 부분은 이제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서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때 대칭 이동을 어떻게 돼야 되냐 이거잖아. 그러면 이제 그거를 잘 해석하기 위해서 이제 요 멘트를 잘 이해를 해야 돼. 자, 이쪽에 와서 한번 봐볼게. 자, 우리 우미분계수가 항상 존재한다. 그러면은 봐봐. 얘를 갖다가 대칭 이동시키면은 이 그래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불연속인 모양이죠. 그치? 일반적으로 하면 요거 이제 뒤집은 거잖아. x축의 위치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자, 근데 여기서 요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우미분계수와 이 좌미분계수에 착각을 하는 게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fx가 뭐 이런 직선이 있어. 근데 x가 1에서 얘가 구멍이 뚫려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 그리고 1일 때 함수값이 여기 찍혔어. 그리고 이런 fx가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얘가 요 직선이 뭐 3x라고 해볼게. 그리고 요거는 이제 1,4에 가서 찍혀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런 착각을 해. 무슨 착각을 하냐면 우미분계수는 1 살짝 오른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좌미분계수는 1 살짝 왼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그러면 얘는 좌미분계수가 3, 얘도 우미분계수가 3이니까 얘는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지 않나요? 자, 근데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으면 얘들아 무슨 상황이 벌어지면 미분이 가능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봐봐. 얘는 지금 불연속이지. 이걸 내가 이렇게 써볼게. 요 함수를 만약에 hx라고 해보면 자, 지금 우미분계수는 x가 1의 오른쪽으로 갈 때 자, 지금 x-1분의 hx 마이너스 h1이야. 그럼 여기서 얘가 결국엔 x, hx랑 1,f1에서의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인데 x가 이제 오른쪽에서 오고 있다는 얘기야. 그럼 요 1,h1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는 값이라고. 그래서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변해 나간다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얘가 지금 1에 한없이 가까워졌을 때 기울기가 어떻게 돼? 서버리지. 점점 한없이 커지는 상황이 돼서 무한대로 가버린단 말이야. 한없이 작아지는 상황이 돼서. 그래서 얘는 결국에는 어디로 가야 되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야 돼. 마찬가지 좌미분계수도 봐봐. 여기 함수값에 대해서 x값이 1의 왼쪽에서 가까워짐에 따라서 기울기가 점점 커지죠. 그럼 이때는 x가 1의 왼쪽으로 갈 때는 hx-h1 나누기 x-1이 이때 무한대로 간다고. 이 발산 상황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다라는 조건이 일단 되려면 이런 불연속인 상황이 아니라 무슨 속인 상황이 돼야 돼? 얘가 연속인 상황이 돼서 이 점하고의 기울기를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평균 변화의 극한값에서. 이해돼? 요거를 착각을 하면 안 돼.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 우미분계수가 항상 존재한다는 얘기는 어떤 상황이 돼? 이거 좌미분계수는 우리가 판단을 지금 안 하고 있어. 그럼 어떤 상황이 돼야 되냐면 최소한 어떤 경계에서 얘가 불연속이 됐을 때 우미분계수가 존재하려면은 이 gx란의 우극한 값과 함수 값은 같아야 돼. 그래야 우미분계수가 항상 존재할 수 있다고. 이해되십니까? 되시겠죠? 자, 그래서 얘가 어떤 상황이 돼야 되냐면 요 내용이 이해가 되시면 우리가 요 가운데 있는 fx를 우리가 x축 대칭 이동을 시켰을 때 얘가 꺾어 올렸을 때 요 값이 여기 가서 붙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가 꺾어 올렸을 때 이런 식으로 얘가 붙어줘야 gx가 항상 우미분계수와 함수값이 같으면서 미분이 가능한 함수가 된다고. 여기는 구멍이 나도 상관이 없어. 이쪽부터 출발하니까. 그치? 자, 그래서 요거까지 되신 분들은 결국에는 fx가 지금 어떤 상황이 돼야 되냐면 이거를 꺾어 올렸을 때 여기 갖다 붙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원래는 위의 값은 지금 f1에다가 이거를 k만큼 들어 올린 건데 요게 뭐랑 같아야 되냐면 f1을 지금 꺾어 올렸잖아. 꺾어 올렸으니까 마이너스 f1과 같아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서 k하고 c에 대한 관계시 하나가 만들어지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k는 지금 마이너스 2f1이고 자, 그러면 f1은 여기서 1 꽂아주면 4 플러스 c니까 마이너스 2배의 4 플러스 c가 된다. 자, 요 관계식이 일단 하나가 나온단 말이야. 되시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이제 우리 지금 gx 그래프가 자, t라는 상수함수하고 이제 만나서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돼야 되는데 그때 t의 최대값을 13으로 줬어. 어디를 준 거야? 자, 우리 지금 gx 그래프 여기서 다시 보면은 얘 이제 계속 올라가는 그래프야. 요렇게. 그 다음에 요거 꺾어 올려서 지금 여기서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고 여기가 이제 요렇게 이어져 있어. 그럼 이제 두 점에서 만나는 최대값이 지금 요 라인인 게 보이시죠? 여기가 지금 13으로 준 거라고. 그치? 그럼 요 13이란 건 어떤 값이냐면 원래 있던 fx-1일 때 함수값을 꺾어 올린 거잖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f-1을 준 거라고. 되시겠죠? 그럼 c값을 준 거겠네요.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꽂아주면은 2 빼기 6이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c고요. 자, 그럼 요거 마이너스 c 플러스 4가 되니까 그럼 넘어갔을 때 c가 마이너스 9로 되시겠죠? 자, 그럼 이제 자, c값 구해졌으니까 마무리. 자, c가 마이너스 9면 요 4 플러스 c는 마이너스 5가 돼서 자, k 값은 10으로 나오고. 그쵸?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f2분의 1 구하라 그랬는데 꽂아주면 되잖아. 그럼 f2분의 1은 요거 마이너스 4분의 1 되고요. 요 2분의 1 꽂으면 3에다가 자, c값이 아까 마이너스 9였잖아. 그럼 마이너스 4분의 25인가요? 그쵸? 되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 두 개 합을 물어봤나요? 그쵸? 그럼 4분의 얼마? 15로. 되시죠? 이 문제는 이제 좀 어려웠는데, 자, 뭐가 어려웠냐 하면, 이게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의 사실 개념 자체가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럼 이제 이 문제를 통해로 해가지고 우리가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의 개념을 좀 정확하게 탑재를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런 F'X가 항상 0 이하가 되는 어떤 상황의 연출은 사실 여러분들 공부 좀 하신 분들은 되게 잘하는 부분들이니까 요 미분계수의 정의만 좀 정확하게 잘 정리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20번 문제로 가보실게요. 자, 20번은 fx가 2차 함수면서 자 주기가 4인 주기함수야. 자, 이때
자, F합성 fx와 fx가 만나서 생기는 결국 합성함수 실근의 개수인데 뭐 사실 이 문제는 너무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해결을 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자, 이때 이 실근들을 작은 숲으로 나열을 했을 때, 자, 20번째, 21번째, 22번째 값을 구하는 뭐 과정을 일단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 쉽게 해결을 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가, 나, 다 하나씩 채워가면서 가볼게요. 자, 지금 일단 fx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자, 지금 한 주기가 자 4인 그래프인데 위볼 그래프가 0하고 4에서 만나는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꼭지점 값이 4야. 얘가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상황이야. 그치? 자, 그러면 우리 F합성 fx랑 fx의 방정식의 실근은 치환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fx를 t로 치환을 하신 다음에, 그래서 ft랑 t가 만나는 먼저 t 값을 먼저 찾으시고 상수함수 걷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 y는 x 그래프 이렇게 그시면요. 자, 지금 어디서 만나냐면 t가 0에서 한번 만나고 3에서 한번 만나. 그치? 그래서 이때 요 fx하고 fx가 3하고 만나는 값을 준 거고, 자, 그럼 실질적으로 요 합성함수에 대한 얘기는 선생님이 계속했지만 결국은 합성함수의 실근은 이 합성된 함수 여기서 나와야 돼. 그치?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t 값이 0이거나 3으로 구해졌을 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야 되는 방정식은 fx가 0과 만나거나 3과 만나는, 그지? 그래서 여기다가 0을 거주시고 여기다가 3을 걷을 때 만나는 x값들을 우리가 잘 읽어 나가면 된단 말이야. 계속 나오겠죠. 자, 그래서 가부터 채워보시면 0부터 4까지 구간에서 여기 0이고요. 자, 이 자리가 3자리인데 대칭성에 의해서 이 자리는 1자리니까, 자, 그럼 이제 가에 들어갈 실근은 1이 될 거고, 자, 그러면 요걸 이제 수열로 나열을 했을 때 주기성을 갖겠네. A1은 0, A1은 1, A2는 3으로, 그치? 자, 다시 얘기하면 얘가 주기가 4니까 요 수열들이 지금 공차가 얼마인 수열을 갖게 되냐면 공차가 이제 4인 수열을 가질 거라고, 등차 수열이 될 거라고. 자, 그래서 자, 첫째 항이 각각 0, 1, 3이고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을 가지니까 뭐 다는 이제 등차 수열 일반항 잘 읽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요 자리가 이제 A3n-2, 요게 이제 0이야. 요 자리가 A3n-1, 요 자리가 1이고, 자, 그 다음에 아이고 1, 2, 여기가 3이죠. 여기가 이제 A3n 자리가 이제 3이 된다고. 자, 그러면 A20부터 가볼게요. 자, A20은 자,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상황이니까 지금 어디야? 요 자리죠. 요 자리에서 지금 몇 번째 항이냐 하면 첫 번째 항이 1이고 n에다 1 꽂았을 때 그럼 A20은 지금 7 꽂아야 되니까 7번째 항이잖아. 그럼 얘는 첫 번째 항에다가 7번째 항이니까 6D가 더해져서 자 25로 구해질 거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A21은 자 이제 A3n 요거의 7번째 항이니까 첫 번째 항 3에다가 마찬가지 6D가 더해져서 요게 이제 27로 구해질 거고, 자 마지막 A22는 자 얘는 3n-2의 8번째 항이죠. 그럼 8번째 항이니까 0에다가 7D가 더해져서 28이 더해집니다. 자, 그래서 요거 3개의 합이 다가 되니까 뭐 52에다가 28을 더하면 자, 다에는 80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최종 답은 뭐 얘네들의 세 수의 합을 구하시오니까 답은 85로 구해지는, 합성함수 실근의 개수 중에서도 우리가 1학년 때부터 굉장히 많이 했던 그 y는 x하고의 교점으로 이제 상수함수 읽는 상황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충분히 해결을 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되시겠죠? 자, 지금 21번은
생각보다 되게 상황 해석이 간단해. 자, 요거 한번 보실게. 자, 지금 fx는 지금 2차 함수로 줬어. 자, 근데 자, fx가 지금 2차 함수인데 아볼 그래프고 지금 1하고 2에서 만나는 요 그래프야. 자, 그 다음에 gx는 이제 4차 함수 그래프고 연속인 그래프야. 자, 근데 자, 두 극한을 줬는데 두 극한 값이 항상 존재하는데 이제 또 극한의 해석이야.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극한부터 해석을 한번 잘 해볼게. 자, 첫 번째 극한은 x가 자, a로 갈 때 자, gx 곱하기 절대값 fx. 자, fx. 자, 이때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좌우 극한값이 같다 의미하는 거잖아. 그럼 이제 어디서가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지금 1이나 2가 아닌 가령 예를 들어서 a가 1이 아니고 a가 2가 아닌 상황에서는 이 fx의 함수값의 부호가 좌우가 같단 말이야. 다시 얘기하면 이 절대값의 의미가 별로 의미가 없어진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a가 3이다. 그러면 이게 지금 3의 우극한으로 갈 때 그럼 gx 그럼 a가 3이면은 fx 양수니까 그대로 풀릴 거고 얘도 그대로 풀려. 근데 얘가 이제 0이 아니니까 죽을 거 아니야. 마찬가지 그래서 얘는 g3이 될 거고 이게 a가 3의 좌극한으로 갈 때도 이 절대값이 양수로 풀리니까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죽어서 이 g3으로 나올 거라고. 즉, 요 a가 저 2차 함수의 해가 아닐 때는, 즉 부호가 양의 실수나 음의 실수로 결정이 돼 있을 때는 좌우 극한에서 절대값의 부호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게 항상 존재한단 말이야. 그럼 이제 문제가 언제가 되냐면 a가 지금 2나 1에서 즉 fx의 부호가 달라질 때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 그죠? 자, 그러면 결국 이게 다르다니까 결국 여기까지 해석이 되시면 gx가 지금 1하고 2를 해를 가져야 된다가 지금 들어온단 말이야, 눈으로. 봐봐. 하나만 보여줄게. 자, x가 자 1의 우극한으로 가면 자 gx 곱하기 자 지금 fx는 음수야. 그럼 절대값이 마이너스로 풀려. 이렇게 되고 자, 요거랑 자, x가 자 1의 좌극한으로 가면 자, 절대값이 fx가 함수값이 양수니까 절대값 양수로 풀려서 이렇게 풀린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x가 1이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약분이 된다고. 그죠? 그러면 요거 부호가 마이너스가 살아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g1과 g1이 같아야 돼.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래서 똑같은 의미로 우리가 x가 2일 때도 해석을 하시면 결국에는 요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gx가 x-1과 x-2를 해를 가져야 된다야. 되시죠? 다시 얘기하면 gx는 fx 곱하기 qx 모양의 4차 함수가 돼야 된다. 요걸 얘기하는 거라고.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극한도 보실게요. 요거.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자, 넣어볼게. 자, gx는 fx, qx고 그 다음에 절대값에 자, gx에다가 요거 대입하시면 fx가 묶이잖아요. 그럼 fx에 자, qx 마이너스 1로 요렇게 묶여. 그치? 자, 그럼 이제 요거의 극한값도 존재해야 된다. 이것도 어디서 문제가 되겠어? 1과 2에서 문제가 되겠죠. 응? 자, 그래서 이게 1에서부터 한번 볼게. 요게 이제 1의 우극한으로 갈 때는 요 fx가 절대값 밖으로 나오면 뭘로 나와? 마이너스로 나와. 그치? 그럼 리미트 x가 자 1의 우극한으로 갈 때 요거 마이너스로 나오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qx 마이너스 1 요렇게 되고 분모의 qx 요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1의 좌극한일 때는 이제 fx가 지금 양의 실수니까 요게 이제 그대로 양수로 나와서 절대값 qx
마이너스 1 나누기 qx 이렇게 된다고. 그치? 그럼 결국에는 요 부호가 서로 다른 걸 같게 만들어주려면 결국 얘가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q1-1이 0이 돼야 되고, 마찬가지 x가 2일 때도 q2-1도 0이 돼야 돼서 qx까지 확정이 돼버리죠. 자, 그러면 이제 gx 바로 쓸게. 자, 따라서 자, gx는 자, qx가 지금 1하고 이치관계가 1과 2를 해줄 가지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네. fx 곱하기 자, qx는 x-1, x-2 누구하고 이치관계가 1하고 이치관계가 그쵸? 자,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마이너스 1 꽂으시오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에다가 자, 요거 두 개 곱하면 6이니까 6 플러스 1이 돼서 답이 42로 구해지는. 되시겠죠? 요거는 이제 극한에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도록 하는 어떤 상황에 대한 해석을 잘 하시면 지금 fx 가지고 gx의 인수 두 개가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요것도 같은 개념으로 가졌을 때 그 qx의 인수 두 개가 확정이 돼서 뭐 어렵지 않게 해석이 되시는 문제가 될 것 같네요. 자, 여기 21번. 자, 22번 가보시면 지금 지수함수 문제가 이제 22번에 정말 오랜만에 등장을 했는데, 자, 요거 한번 보실게요. 자, 일단 지수함수 두 개를 줬어. 그 두 개의 지수함수가 만나는 점을 A라고 하지. 그 다음에 A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과 요 밑이 2인 요 지수함수가 만나는 점을 B라고 했을 때 생기는 삼각형 하나의 넓이를 준 거야. 그 다음에 이제 K값을 구하시오야. 자, 그럼 요거는 이제 사실 우리가 연습을 되게 많이 하긴 했어. 지수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자, 그래서 그 연습한 부분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가를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일단 A점을 방정식을 풀어서 한번 구해 보실게요. 자, 지금 요거 두 개가 같다니까 치환형 방정식이니까 자, 이 x승을 t로 치환을 하셔서 자, 지금 얘는 t 플러스 자, 2분의 k고요. 자, 얘는 t분의 k고 자, 여기다가 k-2가 더해진 거야. 자, 그러면 요거 양변에 2t 곱해서 정리해 볼게요. 자, 요거 2t 곱해주면은 자, 얘는 2t 제곱이 되고 자, 요거 넘어가시면은 자, 상수 2에다가 2 곱하면은 4 요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2분의 k 2 곱하면 k 자, 그 다음에 t 곱해지고 자, 요거 2t 곱해서 넘어가면 마이너스 2k 자, 여기까지 되죠. 그쵸? 자, 그럼 요거 인수분해가 되시겠죠? 뭐 인수분해 안 될 리가 없잖아. 그럼 2에다가 저거 마이너스 k 이렇게 되니까 지금 t는 일단 지수 치환했으니까 양의 실수인 거 아니야. 자, 그럼 요 마이너스 2는 될 수가 없고 자, 따라서 t가 2의 x승인데 얘가 2분의 k다. 그치? 자, 따라서 자, A점의 좌표는 자, x좌표는 로그 2의 자, 2분의 k고 y좌표는 요거 2의 x승 2분의 k 더해주면 k고 자, 이렇게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자, y가 자, 2의 x승 플러스 2분의 k 자, 요거 위에 자, a점이 있어. a가 지금 구해놓은 게 로그 2의 2분의 k, k 이렇게 구해놨단 말이야. 자, 근데 요 a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이렇게 하나 근 거야. 뭐 냄새가 나죠, 지금 이거 우리 했던 게. 자, 근데 얘 직선이 얘하고 똑같이 무슨 이동만 한 거? 평행 이동만 한 거. 밑이 똑같잖아. y가 2의 x-2 플러스 3인데 이때 만나는 점을 b라고 하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원점이 뭐 어디인지 모르겠어. 그냥 대충 이렇게 하나 잡아볼까요? 이때 요 삼각형의 넓이 요거 보래.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 넓이가 지금 16일 때 뭐라 그랬어? 이거 얼마만큼 평행이동을 했는지만 우리가
찾아내면 사실 문제가 끝난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이렇게 밑이 같은 두 개의 지수함수나 로그함수가 나왔을 때 우리의 포커스는 위치 관계고 대칭 이동 아니니까 어디 이동해? 평행 이동에 포커스가 꽂혀야 된다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뭘 하나 발견을 잘 하시면 되는데, 자, 요 함수를 한번 잘 봐봐. 자, 지금 얘는 요 함수를 대입했을 때 지금 성립하는 애야. 그치? 자, 근데 우리가 얘를 평행이동을 잘 보기 위해서 요거를 내가 로그 위로 한번 올려볼게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올라가냐면, 올리지 말고 요걸 이렇게 써볼게. 여기서 지금 2분의 K가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봐봐. 지금 우리가 K가 나오려면 얘는 X좌표에 지금 2분의 K가 들어갔을 때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얘는 로그 2의 K 빼기 1로 쓸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 지수 함수에서 2의 로그 2의 K라면 K가 나오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 마이너스 1만 죽여주면은 지금 K가 만들어진단 말이야. 여기까지 돼? 이거 발견이 좀 어려웠어. 그러면 사실 결국에는 이 지수함수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y는 2의 x승 플러스 2분의 k는 지금 우리가 a좌표를 대입했는데 a좌표를 우리가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x자리야. 그리고 1을 더했을 때 요 마이너스 1과 1이 사라져서 y값이 k가 나오죠. 얘는 2의 x 플러스 1과 같다. 지금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지금 요 지수 함수가 2의 x 플러스 1승이다를 보시면 지금 이 함수하고 이 함수의 평행이동이 보인단 말이야. 그쵸? 얼마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야? 지금 얘가 지금 y는 2의 x 플러스 1승이니까 요 점을 x축으로 얼마만큼? 3만큼. y축으로 3만큼 이동을 했을 때 보면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을 그래서 일부러 맞춰준 거야. 결국에는 요 점이 그대로 여기 와서 꽂히는 관계죠. 이해돼? 평행이동을 한 이 변화율과 우리의 직선의 기울기가 똑같으니까. 자, 그럼 이제 요게 보이시면은 요 길이가 지금 3루트 2고요. 그치? 자, 그러면 이제 K 값을 구하기 위해서 마무리. 그럼 이제 원점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 요 거리가 지금 요 삼각형의 넓이 16이 나오는데 얘가 2분의 1에 밑변의 길이 3루트 2, 높이 h라고 잡으면 그럼 이때 h가 널러 가면은 16루트 2에 3 이렇게 구해진다고요. 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 직선을 요 A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시면 자, y는 자 기울기 마이너스 1에 자, 로그 2에 2분의 k 지나고 자, y좌표 k 지나는 직선이고 자, 요거 원점하고 거리 구하셔야 되니까 x 플러스 y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로그 2에 2분의 k 마이너스 k는 0이고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서 h는 자, 루트 2분의 요 절대값이니까 플러스로 바꿔도 상관없잖아. 그럼 로그 2에 2분의 k 플러스 k 여기까지고 자, 그럼 얘는 절대값 로그 2에 k 플러스 k에서 1을 뺀 거야. 그치? 근데 이제 k가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이 값이 양의 실수인 건 눈에 보이시잖아요. 그쵸? 여기까지 되시죠? 여기까지 해놓고 지금 우리 발문을 보니까 k 값을 구하시오가 아니라 k 플러스 로그 2의 k 값을 구하시오가 보이잖아. 끝났죠? 자, 그래서 얘가 지금 두 개 같아야 되니까 올라가시면 따라서 3분의 루트 2 올라가면 30인데 요게 로그 2의 k 플러스 k에서 1을 뺀 거고 요거 1 넘어가셔서 3분의 35로 그치?
자, 그래서 이때 P 플러스 Q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3분의 35니까 38이겠네요. 그쵸? 되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22번까지. 자, 공통수능 이렇게 정리되시고, 자, 공통수능은 선생님이 쭉 풀어보고 해설을 해보니까 여러분들 그 작년 육모나 수능을 비교해서 봤을 때 그 객관식 15번 그거 하나 어려웠고 나머지는 공통수능은 작년 육모나 수능보다는 약간 쉬웠던 것 같아. 그시죠? 22번하고 지금 뭐 21번 요런 문제들, 그 다음에 그 수열 킬러 문항, 원래 고문항이 나오던 게 이제 13번에 나왔는데 고무론 문항들이 이제 되게 쉽게 나왔기 때문에 자, 요거 다 정리하셔가지고 자, 구모나 뭐 수능까지 가봐야겠지만 공통수능은 잘 대비를 해주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선택 과목 미적분 보실 텐데요. 자, 28, 29, 30번 해설을 해볼 텐데 해설하기 전에 작년 육모나 수능하고 비교해 봤을 때 사실 미적분은 되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 특히 28, 29, 30번이 좀 어려워서 사실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체감 난이도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공통수능이 좀 쉬웠는데 이 미적분의 뒤에 세 문항이 어려워서 사실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은 시험이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우리 28번부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28번 문항은 자, fx가 지금 이계도 함수를 갖는데 주지 않았어. 자, 근데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에서 이제 a 값하고 2의 비승값을 구해보래.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지금 이제 요 1차식을 구하시오인데 자, 여기서 지금 가만히 잘 보셔야 돼, 식을. 자, 지금 fx가 이계도 함수를 갖는다는 얘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연속이면서 미분이 가능한 상황이야. 그치? 자,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조건으로 이 f-3과 f3의 함수값의 부호가 음수다라고 줬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미적분학을 공부하면서 이 양 끝에 함수값의 부호가 다르다를 나타내는 개념이 되게 많이 공부한 거야, 이거. 무슨 정리 조건 준 것 같아요? 그쵸. 사이값 정리 조건 준 거야. 즉, 얘는 fx란 애가 x축과 요 방정식, 즉 f알파가 0을 만족하는 알파가 어디에? 요 열린 구간 마이너스 3,3 안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출발이야. 그래서 이게 사이값 정리가 미적분학에서 이제 킬러 문항의 조건으로 나오는 게 사실 쉽지 않은데 드문데 요걸 이제 해석하셔가지고 정리를 하는 게 쉽진 않았을 거야. 자, 그럼 이제 f알파가 0이다를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니까 지금 여기에서 조건들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 지금 fx는 알 수가 없어. 근데 무슨 관계식을 줬냐면 fx의 5승과 fx의 3승의 합을 함수 형태로 준 거야. 그래서 어떻게 줬냐 하면 얘를 ln, 합성함수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분의 5 에서 넘겨볼게. 자, 직선 ax 플러스 b 이런 관계식을 준 거야. 자, 그러면 이게 식이 지저분하니까 요걸 이제 우리가 gx라고 치환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가해서 이 조건을 나왔단 말이야. 나에서 첫 번째 조건으로 지금 f알파가 0이 되는, 즉 알파라는 애가 여기서 존재한다를 우리가 하나를 찾은 거야. 그치? 자, 근데 봐봐. 여러분들 우리 수투하면서 이런 거 했잖아. f알파가 0이고 f'알파도 0이면 이게 수투 다항식 관점에서 봤을 때 fx는 지금 x-알파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야. 그치? 그러니까 요 개념 비슷하게 들어오면 돼. 무슨 말이냐면 지금 gx란 애가 fx에 대한 다항식꼴로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fx를 얘는 5개, 얘는 3개를 갖고 있단 말이야. 다시 얘기하면 얘는 한 번 미분을 때리고 2번 미분을 때려도 그 fx란 인수가 사라지지 않는다야.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만약에 예를 들어서
fx가 x-1을 내가 3개를 인수로 갖고 있다고 쳐봐. 그럼 얘는 f1도 0이고 f'1도 0이고 f2'1도 0이 된다고. 그치? 모든 항에 지금 x-1이 최소한 적어도 하나씩은 포함이 될 거니까. 이해돼? 자, 그러면 결국은 얘는 어떻게 접근하는 상황이냐면 지금 g알파가 0이야. 근데 모두 0이야. g'알파도 0이고 g2'알파까지 0이다야.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파를 구하고 싶은데 얘가 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 ax 플러스 b라는 애는 1차식이니까 몇 번 미분을 때리면 죽어. 2번 미분을 때리면 쟤는 사라져 버린다고. 그래서 알파 값을 뭘 가지고 요 g2' 알파는 0이다 가지고 우리가 알파를 찾아줄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은 연산을 해서 이제 계산 한번 해볼게. 자, 지금 gx가 요 함수야. 자, 그러면 g'x는 쟤를 미분하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분의 5 분의, 자, 속미분하시면 2x 플러스 1. 자, 1차식 미분하면 a 나오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g2'x는, 자, 요거 미분 때리면, 자, 분모 제곱분의, 자, 분자 미분하면은 2, 분모 그대로 살아있고, 자, 빼기, 자, 분자 그대로 살아있고, 자, 분모 미분하면 2x 플러스 1이니까 요거 완전 제곱식 되겠네요. 그쵸? a는 사라지고요. 그럼 결국에는 요 방정식에 해가 알파가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얘가 이제 2차 방정식이니까 알파 값이 2개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라고 지금 f'2가 양수다를 준 것 같다고. 여기까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자, 요거 2차 방정식 해결을 해볼게. 자, 2차항은 2에서 4 빼니까 마이너스 2x 제곱. 자, 1차항은 2x에서 4x 빠지니까 마이너스 2x. 자, 상수항은 앞에서 5 나오고 뒤에서 1 빠지니까 플러스 4. 자, 그럼 마이너스 2 죽이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돼서 x 플러스 2하고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자, 따라서 알파 값이 마이너스 2이거나 1이거나, 자, 둘 중에 하나의 알파 값이 일단 확보가 됩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러면 자, 이때 A 값하고 B 값을 이제 요 두 식으로 이제 구할 수 있을 건데, 지금 미지수 2개, 조건 2개 상황이니까. 자, 그럼 이제 두 가지 상황으로 구해볼게. 자, 첫 번째. 자, 알파가, 자, 마이너스 2인 경우. 자, 그럼 먼저, 자, g마2는, 자, ln, 요거 마이너스 2 대입하시면 4, 2분의 9인가요? 그쵸? 2분의 9에다가 요거 마이너스 2 꽂아주면은 플러스 2a 마이너스 b. 자, 요게 0이고. 그죠? 자, 그 다음에 g 프라임 마이너스 2는, 자, g 프라임에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시면, 자, 마찬가지 분모는 2분의 9였고, 자, 요거 마이너스 2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3이니까 요게 0 돼야 돼서, 자, 그럼 a가 얼마 나오냐 하면 a가 요렇게 죽이면은 마이너스 3분의 2 나오네요. 그쵸? a가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오고, 그럼 a가 마이너스 3분의 2면 b는 요거 2a 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4에다가, 자, ln 2분의 9. 그치?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첫 번째 A 값과 B 값. 자, 그러면 이제 뭐 확인해 봐야 돼? F2'2가 양수인지 확인을 해 보셔야 되잖아. 자, 그럼 이제 F2'2가 양수다 조건을 줬으니까, 자, 지금 G'X를, 자, 요걸로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자, G'X는 자, 지금 대입하시면 자, 건미분하시면 5F의 4승. 자, 그 다음에 F'X 더하기 3Fx의 제곱 F'X. 자, 근데 여기서 F'2가 양수가 된다는 얘기는 봐봐. 2를 대입하시면 얘는 4제곱이니까 양수고 요것도 제곱이니까 양수잖아. 그럼 F'2가 양수다라는 얘기는 G'2가 양수다라는 얘기를 주고 싶은 거야. 그치? 그러니까 요 조건에서 우리가 A값, B값을 선택을 하실 때 얘가 이제 G'2가 양의 실수가 되는 A값, B값을 고르시오라고. 자, 그러면 G'2가 자, 정리해보시면 자, 우리 G'에다가 대입하시면은 2 대입하시면 어떻게 되니? 분자는 5 나누기. 자, 분모는 4, 6에다가 그럼 2분의 17 플러스 빼기 A가 돼서 요게 이제 17분의 10-A인데 얘가 양수가 돼야 돼. 그럼 A는 17분의 10보다 작아야 되잖아. 그치? 그럼 요 조건이고요. 자, 그럼 우리가 구한 첫 번째 A는 지금 얘를 만족하니까 그럼 요거 답 확정이겠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경우에서 알파가 1인 경우는 안 되는 거 확인만 해보고 답 찾을게. 자, 만약에 이제 알파가 1이면 자, G1은 자, LN 자, 여기다 꽂아주면은 2 더하기 2분의 5니까 2분의 9 빼기 A 플러스 B. 자, 요거 0이고. 자, 마찬가지 G'1은 자, 여기다가 1 대입하시면 2 더하기 2분의 9니까 2분의 9 분의 3 빼기 A인데 자, 앞에 거 정리하시면은 3분의 2가 돼서요. 요거 0 돼야 되니까 A가 3분의 2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A가 3분의 2면은 지금 요거 만족하는지 보시면 만족 못하죠. 요거는 지금 통분하시면 51분의 34고요. 자, 얘는 51분의 30이니까 여기에서 바로 A가 요 범위를 만족하지 못하는 게 확인이 되십니다. 그쵸? 되시죠? 자, 근데 최종적으로 우리의 답은 A값, B값 구해놨으니까 자, 뭘 구하는 게 목적이었어? 아까 요 A 곱하기 2의 비승. 자, 그러면 자, 우리의 목적이 여기서 A 곱하기 2의 비승 구하시오고 A가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자, B는 2의 비승이니까 Ln 2분의 9 마이너스 3분의 4인데 요거 지수법칙으로 쓰시면 마이너스 3분의 2에 요 2분의 9는 앞으로 나오고요. 곱하기 요거 2에 마이너스 3분의 4승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죽고 답은 마이너스 3 곱하기 2에 마이너스 3분의 4승이 돼서 그쵸? 되시겠죠? 답은 1번으로. 자,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자, 이계도 함수를 갖는 fx를 줬어. 근데 지금 fx로 이루어져 있는 5차 식이 ln-1차식 형태야.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요 나조건에서 무슨 정리가 생각이 나야 돼? 여기서 이제 사이값 정리가 생각이 나냐 안 나냐 싸움이란 말이야. 그럼 이제 저희가 사이값 정리가 생각이 났어. 그러면 이제 F알파가 0이라는 애가 요 구간에 존재한다까지 발견이 됐어. 근데 이때 이 알파가 0인 상황에서 우리 수트에서 배웠던 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알파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요 세 개의 값이 모두 0이다를 우리가 생각을 해낼 수 있느냐 뭐 그런 문제고 사실 이게 신유형이야. 신유형이고 처음 등장을 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 정리를 잘 해서 구모나 수능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되시겠죠? 자, 이게 이제 28번 문항이었고요. 미적분 29번 문제는 이제 급수 문제가 하나가 나왔는데 자, 우리 주말에 선생님이랑 수업하면서도 얘기했지만 그 미적분에서 28, 29, 30 세 문제가 남았을 때 이제 급수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급수 문제부터 도전하라 그랬습니다. 다른 미적분학 문제들보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급수 문제가 훨씬 더 수월할 거야. 많이 해봤고. 자, 그래서 요 급수 문제를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 막 생각보다 많이 어렵진 않아. 근데 이제 하나를 좀 잘 찾으셔야 되는 상황이 펼쳐질 건데
자, 일단 알파, 베타 정수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을 줬어. 근데 이제 수열의 모양을 보니까 요 정수에다가 사인 2분의 n파이랑 정수에다가 코사인 2분의 n파이를 곱했잖아. 근데 이제 요 2분의 n파이가 주기가 이제 4인 어떤 각의 크기가 되기 때문에 요 한 주기에 대한 알파 1부터 알파 4까지의 곱을 줬단 말이야.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잘 정리해 볼게. 자, A1은 사인이 1이니까 알파죠. 코사인은 0이고, A2는 코사인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베타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A3는 자, 이번에는 사인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알파. 자, A4는 코사인이 1이 되니까 플러스 베타. 자, 그래서 요거 4개의 곱이니까 알파 곱하기 베타의 제곱이 돼서 요게 4가 되고요. 그럼 알파 베타는 이제 2나 마이너스 2 둘 중에 하나의 상황이 될 거야. 그치? 자, 근데 여기에서 지금 요 알파 베타를 정수 조건을 주고 알파 베타에 한 크기까지 줬기 때문에 이 케이스가 몇 개 안 나오는 상황이 된다고. 다시 얘기하면 이게 첫 번째 경우에 알파가 2면 자, 베타는 1이고요. 부호가 같을 때니까 반대로 음수일 땐 알파가 마이너스 1이면 베타는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나가 나올 거고 알파 베타가 2일 때 그다음 만약에 부호가 다르다면은 알파가 양수여야 되니까 알파가 1이면 베타는 마이너스 2 자, 알파가 2면 베타는 마이너스 1 그래서 이 알파 베타 정수는 요 4개 중에 하나의 값으로 정해진다.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자, 이제 Bn이라는 애가 자, 첫 번째 항이 양수다 조건을 주고 자, 그 다음에 Bn은 지금 등비수열인데 지금 요런 애들은 지금 정수값들이니까 결국에는 Bn이 지금 수렴을 한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그럼 요거 정리해놓고 갈게. 자, B는 지금 B1은 양수 상황이고 자, 그 다음에 공비는 뿔마일 사이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지금 급수나 등비수열의 합 나올 때마다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등비급수가 조건이 2개가 주어지면 얘네들을 연산을 했을 때 관계는 무조건 나누기 관계로 등차수열은 조건이 2개 주어지면 빼기 관계 등비수열은 나누기 관계로 자, 그러면 우리는 요 급수를 2식에서 1식을 나눠서 정리를 한번 잘 해볼게요. 자, 일단 저 A4n-2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주기성을 갖는단 말이야. 그럼 A4n-2는 A2랑 같을 거고 그럼 A2가 지금 마이너스 베타야. 이렇게 될 거고 A4n-3은 A1과 같을 거고 얘는 이제 알파다. 여기까지는 되시죠? 자, 그러면 1번 급수부터 정리를 해볼게. 자, 1번 급수는 요 마이너스 베타는 실수배로 나가고 요 bn만 돌리시면 되니까 자, 1-r분의 자, 첫째 항은 그러면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b 이렇게 될 거고요. 그쵸? 자, 요거 분의 자, 2번 급수는 자, 1-r 제곱분의 자, 첫째 항은 알파 곱하기 b2니까 알파 br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얘가 둘 다 6으로 같으니까 1이다까지. 그치?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럼 요거를 갖다 올려가지고 양변을 약분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분자가 지금 b가 사라지고 여기서 그냥 바로 정리할까요? 이렇게 약분하시면은 여기 1 플러스 r이 남고 요 b 이렇게 죽으면은 자, 그러면 마이너스 베타분의 알파 곱하기 자, 분자에는 1 플러스 r분의 r이 남아서 요게 1이다야. 그치? 자, 그럼 여기서 자, 1 플러스 r분의 r이 지금 마이너스 알파분의 베타니까 사실 이거 몇 개 안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요걸 갖다 직접 꽂아가지고 r을 구하셔도 되고 뭐 분수함수 가지고 구하셔도 되는데 자, 지금 요 값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지금 요 순서상에서 지금 몇 개 안 되죠. 근데 요거를 갖다가 뭐 간단하게 보셔도 노가다를 하셔도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공비의 범위가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요 분수함수 꼴에 나타내어진 요 식의 어떤 레인지를 찾으셔도 된다고.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그 1학년 수학의 분수함수 생각하시면 되겠죠.
얘는 지금 우리가 분수함수 개념으로 한번 가보시면요. 점근선이 R은 마이너스 1과 자, Y는 1이 점근선이 돼서 요거 지금 K 값이 음수니까 분수함수 그래프가 요 상황이 되는데 지금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니까 여기 어딘가에 1이 있을 때 지금 저 분수함수의 함수값은 R이 1일 때 함수값보다 무조건 작을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얘는 요거 R이 1일 때 함수값이 최대값이 2분의 1이 되니까 결국에는 얘를 만족하는 알파, 베타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수 있다고. 그치?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지금 얘가 2분의 1보다 작으려면은 봐봐. 넣어볼게. 요런 애들은 지금 안 되죠. 알파분의 베타가 마이너스 2니까 얘는 2가 돼서 안 돼. 요것도 마찬가지. 알파분의 베타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부호 마이너스 바뀌어서 요것도 2분의 1보다 작지 않으니까 안 된다고. 그러면 결국에는 요 두 가지 상황이 될 건데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2니까 가능이야. 그럼 이제 요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된다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일단 요런 애를 하나 구해 볼게요. 자, 지금 6이라는 애가 저 첫 번째 급수 갖다 정리를 해보시면 첫 번째 급수가 자 1-r분의 첫째 항이 지금 마이너스 베타 b니까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상황을 한번 봐볼게. 첫 번째는 자 1 플러스 알파분의 1 플러스 r분의 r이 자, 지금 요 위에 거 상황부터 보시면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야. 그죠? 자, 그럼 이때 공비 구해보시면 마이너스 2r이 자, 1 플러스 r이 돼서 r은 마이너스 3분의 1이네요. 자, 그럼 이제 r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면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시면 요거 지금 3분의 4분의 자, 첫 번째 경우는 이제 베타가 1인 경우니까 요거 마이너스 b가 돼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b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뭐의 모순이 생기냐 하면 여기서 첫 번째 항 b는 양수다 조건을 줬을 때 이 새끼의 모순이 된다고. 그치? 자, 그래서 요거 되지 않는 순간 이제 우리는 알파 베타가 얘로 이제 확정이 되는 상황이 된다고.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래서 자 이제 두 번째 상황으로 이제 답을 잘 구해 볼게요. 자, 그럼 이제 1 플러스 알파 r분의 r이 자 요거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니까 요거 이제 마이너스 2가 돼서요. 자, 그러면 r이 마이너스 2r 마이너스 2고요. 자, 그럼 이때 r이 마이너스 3분의 2로 구해집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 우리가 b를 구해 보시면 자, 6 곱하기 요거 올라가면은 3분의 5로 올라가고 자, 그 다음에 이때는 베타가 지금 마이너스 2일 때니까 분자가 2b가 되죠. 자, 그래서 b 값이 얼마가 되냐면 5로 구해지죠.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래서 마무리 우리가 최종적으로 찾고 싶은 게 b1 곱하기 b3이고요. 그럼 얘는 b제곱 곱하기 r제곱이니까 그럼 B25에다가 자, R제곱 하시면 9분의 4가 돼서 자, 답은 9분의 100이고요. 그럼 최종적으로 분모 분자 합구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109로 구해집니다. 그쵸? 되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포인트는 여러분들 이제 현장에서 지금 이 문제를 푸실 때 여기까지는 다 구하셨을 거야. 그치? 그럼 요것도 순서상 4개까지는 찾으셨을 거고요. 그럼 이제 요 순서상 4개 중에서 이제 하나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요 급수 2개를 잘 정리하시고 요런 조건과 그 다음에 특히 요 조건에서 이제 선택인데 물론 이 조건을 갖다가 이 알파 베타 4가지 경우를 나눠서 r을 구해도 상관이 없어. 그럼 이제 r이 구해지고 베타가 구해지면 이제 b를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요거를 갖다가 뭐 분수함수를 해가지고 2개를 줄이든 아니면 4개를 다 해가지고 r을 구하든 뭐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을 거니까. 되시겠죠? 자, 그래서 29번 이렇게 보시고 자, 미적분 30번 문제가 아마 이번 육모 중에서는 제일 어렵지 않았나.
뭐 공통수능 뭐 15번도 사실 조금 어렵긴 했는데 요 문제가 이제 계산이 좀 많았고 좀 상황이 좀 어렵지 않았나 싶은데 같이 한번 봐볼게. 자, 지금 최고차 계수가 1인 3차 함수가 있는데 그 3차 함수에다가 지금 요 안에 합성을 해놨어, 그치? 자, 그럼 일단 요런 합성이 됐을 때는 그런 합성된 함수의 모양을 한번 보시면요. 자, 합성된 함수를 우리가 hx라고 잡아볼게요. 자, 그럼 이 hx는 지금 미분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증가함수지. 요거 미분 한번 해보시면 자,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의 제곱분의 분자 미분하면 0이니까 이제 마이너스 2에다가 요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나오니까 플러스 2로 바뀌고 요렇게 되니까 지금 h'x가 지금 증가하는 양수인 상황이기 때문에 hx가 증가함수란 말이야. 자, 근데 이 hx를 가만히 보시면은 요거 이제 극한을 보시면은 x가 무한대로 가면은 요 2의 마이너스 x승이 0으로 가니까 얘는 이제 최대값이 2를 넘어갈 수가 없어. 그치? 2보단 작을 거야. 왜냐면 분모가 지금 양의 실수 상황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버리면은 얘가 이제 발산을 해버리기 때문에 무한대분의 상수꼴이 돼. 어쨌건 근데 얘는 양의 실수 상황이기 때문에 0보다는 클 거란 말이야. 그쵸? 그럼 이제 hx 그래프는 이 치역이 0에서 2 사이에 있는 요 어떤 테두리 안에 가두리 양식처럼 이렇게 갇힌다고. x축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 점근선이 y는 2가 돼서 여기서 뭐 증가하는 그래프가 뭐 요런 그래프가 이제 생길 거란 말이야.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x가 양의 실수 전체 상황에서 지금 h는 지금 0부터 2까지 구간에서 이제 증가하는 상황이니까 그럼 우리는 요 gx라는 애를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gx라는 애는 절대값 fh고 이때 h의 범위가 0에서 2 사이에 즉 요 구간 안에서의 어떤 3차 함수를 해석을 하셔도 될 거라고요. 물론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니까 이제 꺾어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야. 여기까지는 되시겠죠? 자, 그럼 이때 자, 첫 번째 자, gx가 자,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자, 요 구간 안에서 얘가 지금 미분이 가능해야 되니까 뭐가 나오면 안 돼? 일단 첨점이 나오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요 구간 안에서 이 fh는 항상 양수이거나 아니면 fh는 항상 음수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 상황이야. 즉 0하고 2 사이에서는 x축과 만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꺾어 올렸을 때 미분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니까. 자, 되시죠? 자, 그럼 이제 가부터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이 오타 났네요. 극소죠. 자, 그러면 gx가 자, x는 0에서 이제 극소값을 갖는데 자, 그러면 이게 x가 0일 때 지금 우리가 h값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h0은 지금 x에다 0 꽂으면 이제 1이잖아. 그러면 x가 0에서 즉 h가 1일 때 요 gx가 이제 극소를 가져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제 상황은 두 가지 상황일 거야. 지금 요 3차 함수 그래프가 생각을 해보시면 저게 이제 h라고 해봐. 자, 그러면 이거를 3차 함수 그래프를 꺾어 올린 거니까 일단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3차 함수 그래프가 h가 1일 때 극소를 가져. 그치? 이 상황이 하나 있을 수 있을 거고. 근데 여기서 지금 g0은 양의 실수다. 그럼 g0은 지금 뭐냐면은 g0은 f1이니까 얘가 지금 양의 실수다라는 얘기는 f1은 지금 0이 아니다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일단. 응? 자, 요 상황이 되거나 아니면 얘가 지금 원래 fx 그래프에서 h가 이렇게 극대를 갔는데 이걸 이제 꺾어 올린 거잖아. 그럼 꺾어 올리면 이제 이런 형태로 올라갔을 때 요게 이제 0하고 2 사이 범위니까 요 1 주변에서 이제 상황을 보시면 얘가 올라가서 극소값이 되는 요 두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러면
자, 이제 가조건까지 이렇게 판단을 하셨으면, 그럼 이제 결국은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fh라는 함수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지금 g0의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그럼 g0의 최소값이란 건 지금 h1의 최소값을 물어본 거란 말이야. f1의 최소값을. 그쵸? 그래서 결국에는 요 라인 있죠? 요 라인에 지금 최소값을 물어본 거라고. 물론 절대값은 씌우긴 해야 되지만. 자, 그러면 결국은 이제 요 fh라는 함수를 이제 찾아주면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조건을 나에서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자, g'-ln3이 0이래. 자, 그러면 이 gx가 이 절대값이 어쨌건 양수건 음수건 둘 중에 하나가 되니까, 우리가 g'x라는 애는 지금 요거를 미분을 때린 건데, 실질적으로는 얘가 h가 합성이 된 상황이니까 미분을 때려주면 f'hx에 여기 h'x가 곱해지는데, 이게 이제 절대값이 풀렸을 때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야. 그치?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근데 이제 g'ln3이 음수다 조건을 줬으니까 여기다 이제 잘 꽂아볼게요. 자, ln3을 꽂을 건데, 일단 hln3하고 h'ln3을 한번 구해보시면, 자, hln3은, 자,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자, 2 나누기, 자, ln3 꽂으면은 1 플러스 3분의 1로 나오죠. 그럼 요거 3분의 4분의 2니까 2분의 3으로 나오겠다, 그치? 여기 하나 나오고, 자, 그 다음에 h'ln3은요, 자, 우리 아까 요 구해놓은 도함수에다가 이제 ln3을 꽂아주면 분자는 3분의 2고요. 그쵸? 분모는 요거 3분의 1이니까 3분의 4의 제곱이 돼서 9분의 16이죠. 그치? 자, 그럼 요거 정리하시면은 요렇게 죽이고, 그러면 8분의 3으로. 요게 이제 h'ln3이야.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봐봐. 지금 g'ln3이 지금 뿔마 f' 자, 2분의 3 곱하기 8분의 3인데 얘가 이제 음수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이제 이 2분의 3의 f'이라는 애가 지금 첫 번째 상황 같은 경우에는 요 2분의 3일 때 미분 계수가 무조건 양의 실수야. 그치? 그럼 얘가 항상 양의 실수기 때문에 요게 지금 플러스 상황으로 풀렸을 때는 음수를 만족할 수가 없단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결국은 얘가 지금 음수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서 요 gx를 갖다가 우리가 풀어서 지금 g'x를 만들 때 얘가 지금 음의 실수 상황으로 풀리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얘처럼 양의 실수 상황으로 풀리게 되면 얘가 음수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요 상황으로 우리가 만드시오라고. 여기까지 되십니까? 그럼 얘가 이제 음수가 되면은 얘가 양수가 돼도 상관이 없잖아. 그럼 f' 2분의 3이 뭐 요런 데서 이제 어딘가에 2분의 3이라는 애가 있어서 얘가 양수가 되는 상황인데 얘가 양수인데 전체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음의 실수를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진다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요 나조건에서 요 조건 가지고 이제 fx의 어떤 그래프 상황에서 요 두 가지 상황에서 이제 요 두 번째 상황을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느낌이야. 자, 그러면 자, 이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놓고 가볼게. 자, 요게 이제 우리의 찾고자 하는 fx 그래프야. 이제 h인데 그냥 fx로 잡아볼게요. 여기가 이제 1이고, 그 다음에 여기 어딘가에 이제 2분의 3이 있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요거의 값을 찾는 게 목적이란 말이야. 지금 g0이라는 거는 우리가 발문을 한번 보시면 g0이라는 거는 절대값 f1이고요. 그러면 요 절대값 f1의 값이니까 요거 음수로 풀어서 위로 올라가는, 그치?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러면 요거를 fx를 우리가
요 알파로 잡아놓고 요 y 값을 c라고 놓은 다음에 여기서 지금 fx를 한번 만들어 놓고 가볼게. 그럼 fx는 지금 1에서 튕기고 최고차 계수 1로 줬으니까 자, 알파에서 관통하는 누구하고 위치관계가 c하고 위치관계가.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G0은 절대값 F1이고요. 그럼 절대값 F1이니까 결국에는 마이너스 C란 말이야. 그럼 이제 요 마이너스 C의 어떤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그치?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C의 어떤 범위를 하나 끄집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야.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는 자, 이제 요 조건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 자, 그럼 이제 Gx라는 이제 요거까지 확정이 된 거야. 자, 그러면 자, G 마이너스 ln3을 자, 바로 한번 써볼게요. 자, 얘는 마이너스에 자, 그럼 여기서 h 마이너스 ln3하고 요거 두 개 구해놓자. 자, h 마이너스 ln3은 요거 마이너스 ln3 꽂으면은 4분의 2니까 2분의 1이고요. 그지? 자, 그 다음에 h 프라임 마이너스 ln3은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ln3을 꽂으면은 요거 2 곱하기 3이니까 6 나누기 분모는 1 플러스 3이니까 4의 제곱이 돼서 16이 돼서 요거 이제 8분의 3이야. 그치? 자, 그러면 요거 꽂아주면은 자, G 프라임 마이너스 ln3은 마이너스의 F 프라임에 지금 요거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8분의 3이죠. 자, 근데 여기다 이제 절대값을 씌웠단 말이야. 그치? 자, 근데 지금 F 프라임 2분의 1이라는 거는 요 2분의 1 요 정도에서의 어떤 미분계수니까 양수지. 요거 양수고 요거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얘는 F 프라임 2분의 1에 8분의 3으로 나올 거야. 요게 좌변. 자, 근데 얘가 결국에는 뭐랑 같냐 하면은 저 우변에 8분의 3 곱하기 자, G-ln3. G-ln3은 여기다 꽂아볼게. 자, G-ln3은 절대값 F에 아까 요거 마이너스 ln3 꽂으면 2분의 1이었잖아. 요거 2분의 1이야. 그치? 자, 그러면 요 F 2분의 1은 지금 함수값이 음수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서 풀려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F 2분의 1로 풀려서 그럼 결국 요거 두 개가 같다는 얘기는 요 8분의 3 죽어주면요. 그럼 F 프라임 2분의 1 더하기 F 2분의 1의 합이 지금 0이다를 얘기하고 있는 관계식을 하나 준 거야. 여기까지 되시겠죠? 자, 그럼 이제 요 관계식에서 뭐가 이제 엮이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모르는 문자가 알파하고 C가 두 개가 있잖아. 그치? 그럼 얘네들에 대한 어떤 관계식이 하나가 엮일 거라고. 자, 그럼 보자. 자, F 프라임 2분의 1은 그냥 이거 바로 갈게요. 요거 곱미분해서 2분의 1 꽂은 거니까 자, 앞에 거 미분하면 2 내려오고 2분의 1 꽂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되고 그럼 뒤에 거는 그대로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될 거고요. 그쵸? 그럼 뒤에 거 미분하면 사라지니까 여기다가 2분의 1 꽂아주면은 플러스 4분의 1 요게 이제 F 프라임 2분의 1이겠죠. C는 어차피 미분하면 사라지니까 자, 그 다음에 F 2분의 1은 2분의 1 꽂아주면은 자, 4분의 1에 자, 2분의 1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C 이렇게 돼서 얘가 지금 0이다라고.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요. 요거 마이너스 1이니까 알파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4분의 1에다가 요거 8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알파 플러스 C가 돼서 그럼 이제 C가 자, 알파로 정리하시면 요거 4분의 3알파 넘어가면 마이너스 4분의 3알파고 그 다음에 상수가 요거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마이너스 8분의 1인가요? 그쵸? 그럼 플러스 8분의 1로 넘어가는 얘라고.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자, 이제 C까지 알파로 표현을 해냈으니까 그럼 이제 4분의 3알파 마이너스 8분의 1이야.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뭘 찾으시면 되냐 하면 알파의 범위 하나 찾으시면 된다고. 그쵸? 자, 근데 봐봐. 지금 알파의 범위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지금 우리의 h 함수라는 요 fh에서 지금 h의 범위가 0에서 2 사이였어. 그치? 근데 지금 요 fh는 0하고 2 사이에서 지금 해를 가지면 안 돼. 왜? 해를 갖게 되면은 gx가 이 절대값 그래프고, 즉 다시 얘기하면 2가 이런 데 있게 되면은 얘를 지금 꺾어 올린 그래프가 지금 gx 그래프인데 얘가 지금 이런 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고. 근데 지금 문제에서 gx는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그랬어. 다시 얘기하면 h가 0하고 2 사이의 범위에서 무조건 미분이 가능해야 된단 말이야. 되시죠? 자, 그래서 2가 요 안쪽으로 들어와야 돼. 최소한 여기까지는 오셔야 된다고. 그치? 무슨 말이야? 여기에서 지금 요 함수에 대해서 f2가 함수값이 0 이하가 돼야 된다를 찾아주는 게 또 하나의 이 문제의 어려운 점이었어. 되시겠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부등식이 하나가 나오니까 봐봐, 범위가 하나 생깁니다. f2는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위 집어넣으면 1이니까 2-알파 플러스 c야. 요게 0 이하가 돼야 돼. 그치? 근데 c가 지금 아까 이렇게 구해놨잖아. 그럼 여기다가 정리해볼게. 자, 지금 우리가 c-알파 플러스 2가 0 이하가 돼야 되는데 요 c 대신에 꽂아주시면 마이너스 4분의 7알파 되죠? 요 8분의 1 들어오면 8분의 17 되잖아. 요렇게 돼서 지금 알파의 범위가 요 8분의 17에다가 요 7분의 4 넘어가시면 14분의 17 이상이 돼야 된다고. 그쵸?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요거의 최소값이고, 그럼 알파의 지금 범위가 나왔으니까 최종 답은 4분의 3 곱하기 14분의 17 빼기 8분의 1이 돼서 요거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14분의 17이니까 56분의 자, 51에다가 요거 8분의 1이니까 7 빠지면 56분의 44인가요? 그럼 4 약분하시면 14분의 11이겠다. 그치? 자, 그래서 P값, Q값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럼 답은 25로 이렇게 구해지는. 되시겠죠? 문제 너무 어려웠어. 30번 문제는 뭐 여러 가지 뭐 상황 해석을 놓고 봤을 때 선생님도 풀면서 이건 진짜 어렵다 뭐 생각을 하긴 했는데 쉽지 않았어. 그치? 여기까지 되시겠죠? 응?